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사입니다. 원익홀딩스 분석하겠습니다. 어제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로 주가가 한번 흔들렸지만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상승폭에 제한이 좀 있어서 어제 하락분만큼은 만회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걱정할 만한 건 아니고 진짜 상승은 다음 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이가 더 가까워졌고 환율 관련한 이슈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이제 JP모건이나 맥쿼리가 말한 것처럼 코스피 6천을 향해 움직이게 될 거고, 차라리 한국 시장을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던 국내 증권사들도 내년 코스피 5천을 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위아래로 흔들리긴 했어도 다시 외국인 수급이 강력해질 거는 확실하고, 진짜 산타랠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 모두가 다 말하고 있듯이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AI 랠리입니다. 거기에 따른 유동성 확대라든가 기업의 실적 개선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또 AI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로봇, 이렇게 양쪽으로 수혜를 받는 원익홀딩스여서 코스닥에서는 최대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확실히 이번 AI 슈퍼사이클은 다릅니다. 지난달에도 반도체는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173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범용 메모리까지 AI 슈퍼사이클에 포함이 되면서 범용 메모리 수출이 전년 대비 60% 넘게 급증을 했고, 디램의 고정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배 이상 급등을 해서 가격 상승 효과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HBM이나 범용 메모리 부문 글로벌 1, 2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그 두 회사에 모두 장비를 납품하는 게 원익홀딩스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익 IP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까지 AI 슈퍼사이클에 함께 수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게 원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혜주로 로봇이 부상을 했죠. 안 그래도 AI와 로봇은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라 그동안에는 AI 테마와 정책 테마에 묶여서 함께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까지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보였던 장세에서도 로봇주가 유독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모두 해당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로봇업계 최고 경영자들과 잇따라 만났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는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정부도 로봇 산업에 애초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죠. 금융위는 국민 상장 펀드를 조성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 전략 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얼마 전에는 AI와 로봇 산업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세가 더 컸던 원익홀딩스였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격일이지만 꾸준히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 2%대까지 떨어졌던 원익홀딩스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다시 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번 달 들어서 보유 비중을 채우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딱 상승 직전에 매집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거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일단 공매도 자체가 워낙에 적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하방으로 떨어질 거라는 예상 자체를 하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공매도 거래대금이 조금 튀었던 이런 날에도 이 공매도 평균가를 보시면 종가 대비해서 항상 높았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방향성도 보여주는 공매도가 아닌 겁니다. 당일 주가 흐름에 따라서 현물과 공매도 양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단기 투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차트를 봐보시면은 현재 이 주가의 자리가 딱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이전에 이런 급등을 한번 해서 현재 이 구간에 물량이 많이 물려있기도 하고 또 추격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본전에 오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몰려있는 물량과 신규로 들어가는 물량이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더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더 크게 상승을 해서 충분히 신고가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익홀딩스 주가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당일 수급에 따른 대응만 좀 해주면서 원익홀딩스가 신고가를 돌파하는지를 지켜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익홀딩스가 더 큰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종목에만 모두 다 올인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산타랠리가 시작이 된 지금 여러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너무 하나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꼭 분할 투자하셔서 하루에 10% 이상씩 꼬박꼬박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도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알려드리는 종목만 잘 매매하셔서 여러분들도 매일 수익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받으시는 방법은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예의 차리신다고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딱 3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발송하시는데 뭐 한 10초도 안 걸리죠? 그 딱 10초 쓰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드린 종목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은 에코프로를 오전 장 시작 전에 6만원 부근에 매수해 주시라고 전달해 드렸고 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급등을 한 게 에코프로였습니다.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당일 바로 또 급등을 해서 목표했던 금액으로 급등을 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목표가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놔라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서 당일에 거의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을 받으실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고 괜히 기대하면서 욕심내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딱 목표가까지 도달하시면은 그냥 그때 후회하지 말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뒀다가 주가 흘러내리면은 마음만 아프죠. 장전에 또 코스모 신소재도 알려드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역시 5만원에 매수하셔서 6만 1,000원 되면은 예약 매도 걸어놓으라고 알려드렸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었지만 다음날 바로 급등해서 목표가 이상으로 익절하고 잘 나왔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때 미국과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라 장전에 원전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급등해서 25% 이상 수익으로 엑시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장기간 상승해서 몇백 %의 수익을 가져가는 장기 투자도 너무나 좋고 저희가 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가져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좋은 시장, 이런 기회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에 탈출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는데 그 탈출하는 물량들 다 받아가서 큰 수익 내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우리 시장인데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장전이나 뭐 장중에더라도 이런 종목을 꾸준히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엄청난 매매 기법도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받다가 상승 직전 시장에 이용하면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과 딱 똑같죠? 바로 급등 직전에 세력 매수 신호를 확인하는 세력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이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승하는 시장에서 즐거운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펩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소식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의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은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있는 펩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펩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은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000원의 주가가 40,000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보합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 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원 하던 주가가 85,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 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은 21,000원에 매수하셔서 대략 한 8만원 정도의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 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이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때가 바로 물타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역시 이 부합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합 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나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은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 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요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 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K삼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NC 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임스도 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DS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만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대입을 해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소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소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레그램에 함께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하셔야 될 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 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수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2025년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산타 랠리를 누릴 수 있는 주식시장의 주도주, 타점 분석과 후속 업종, 그리고 종목 분석, 주도주와 후속 업종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별같은 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경제방송 출신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의 종목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나 새로운 후속 종목을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초청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번호는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영상 보시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이고 뭐고 모르겠고 텔레그램을 들어와도 그거 따라갈 시간도 없다, 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시장이 좋건 나쁘건 뭐든 하나라도 사서 수익만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긴 시간 저희 영상 봐주셨으니까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한정적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단의 번호, 이거랑 같은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여기 써있는 대로 숫자 3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딱 발송해 주시면은 3이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루에 딱 30분만 사용해서 지속적인 복리로 자산을 크게 불려갈 수 있도록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이후에 더 오르던 말던 상관없이 저희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정확하게 목표가가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을 하던 장기로 끌고 가던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를 정해놨으면은 그 원칙에 맞게 딱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죠. 왠지 쭉 오를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으면 더 오를 것 같고, 이래서 약간 망설이다가 잠깐 기다려보면은 주가가 쭉 내려가고, 내 선택이 틀렸나 보다 하고선 여기서 딱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최고가에서 잡고 떨어지니까 다시 손절하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이런 아쉬웠던 경험들 다 뒤로 하고 정확하게 매수하고 확실한 매도가, 특히 매도가 잡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 매도가까지 저희가 다 지정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가 안내해드린 그냥 그대로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만 기계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만 딱 걸고 매도 가격에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쉽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만이라도 10% 정도씩만 수익을 내보신다면은 딱 100만 원만 가지고선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 달 뒤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상을 뛰어넘는 계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 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익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 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 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 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꼭 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상 안 끄고 보신 분 계실까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JP모건에서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기고문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대로 경어 사용 없이 쭉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들으시면서 인사이트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도 점도표상 2026년 추가 인하는 0.25%포인트 한 번, 2027년에도 0.25포인트 한 번이라는 9월과 동일한 경로를 유지를 했고 투표는 9대3으로 갈라지면서 이번 사이클의 성격을 드러냈다. 시카고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동결을 선호하는 소수 의견을 냈고 미렌 이사는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으며 점도표상 6명은 오늘 인하 전 수준인 3.75에서 4%에 2025년 말 금리가 머물러야 한다고 적어서 사실상 동결 쪽에 서 있었다. 성명서에는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고 파월은 정책이 중립주정치의 그럴듯한 범위 안에 들어왔다. 여기서 기다려볼 수 있는 좋은 이치라고 반복을 했다. 동시에 파월은 완전히 안전한 경로는 없다는 말을 다시 꺼내면서 인플레이션은 목표 대비 다소 높고 노동시장은 완화가 됐으며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에서 두 목표가 예외적일 정도로 장기간 긴장 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했다. 이번 인하의 정당성은 파월의 데이터 해석에서 드러난다. 그는 최근 물가 지표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은 관세에서 온 것이라고 못 봤고 관세를 제외하면 물가는 2%대 초반대 수준이라고 말을 했다. 관세 효과는 2026년 1분기 전후가 피크이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연준의 역할은 이 충격이 일회성에 그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하방 리스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통계가 왜곡됐고 향후 수정에서 고용지표는 현재 수치보다 약할 가능성이 크며 4월 이후 월간 고용 증가가 사실상 마이너스일 수 있다고까지 말을 했다. 생산성 개선이 AI 덕분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 투자가 설비 투자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다. 요약하면 관세발 물가 쇼크는 시한이 있는 반면에 고용 둔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판단이 이번 보험성 인하의 배경이고 점도표와 문구는 여기서 어디까지 더 갈지를 두고 위원회 내부의 분열과 긴장을 반영을 한다. 시장 반응은 예상된 인하,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나 분열된 위원회라는 조합에 맞게 움직였다. 발표 직후 단기 국채 금리는 3.55% 부근까지 내려가면서 5bp 안팎 하락을 했고 10년물은 장중 고점 4.2%대에서 4.14에서 4.16%대로 밀렸다.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0.4%가량 하락하면서 약세로 돌아섰고 수합시장은 2026년에 추가 0.25포인트 인하 두 차례를 여전히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 S&P 500은 장중 0.7에서 0.8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나스닥 100도 마이너스 전환 후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러셀 2000은 1.8%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핫한 경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노동시장발 인플레이션을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국면은 아니다. 이런 파월의 코멘트, 그리고 다음 움직임이 인상이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완화 경로 쪽에 무게를 싣지만 점도표상 2026년 0.25%포인트는 한 번이라는 경로, 그리고 9대3이라는 표 대결 구조는 시장이 기대하는 장기 완화 경로와는 괴리를 남긴다. 눈에 띄는 것은 공개된 갈등의 크기보다 수면 아래 갈등의 깊이다.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 3명이 이번 인하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할인율 인하를 요청한 연은은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 4곳뿐이었고 나머지 8곳은 할인율 인하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할인율 인하는 각 연은 이사회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 통화정책표와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같은 날 할인율이 인하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8개 지역 연은의 이사회는 이 타이밍의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다. 점도표에서 6명이 오늘 인하 전 수준의 금리를 경로를 유지를 한 것, 시카고 총재가 취임 이후 첫 반대표를 던진 것, 캔자스시티 총재가 두 회의 연속으로 인하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의장이 취임을 하고 일부 대통령과 재무장관이 연준 인사 및 지역 연은장 재임 기준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까지 겹치면 정책의 독립성, 연준 내부의 매파블록,
시장이 기대하는 완화와 점도표가 암시하는 속도의 괴리가 동시에 언더라잉 리스크로 남는 구조다. 정책수단 측면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단기 국채 매입 재개가 중요하다. 파월은 이는 완화적 QE가 아니라 준비금 관리용 수단이며 세입이 집중되는 내년 4월 15일 같은 시기 TGA 상승으로 준비금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다. 시장 참가자는 전통적인 레포를 활용해 준비금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지만 연준은 상설기구 중심의 오토파일럿식 운영을 선호를 하며 자산 측을 서서히 늘리는 방식으로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목표하는 정책금리는 여전히 관리금리를 통해 통제를 하고 있으며 준비금 관리 매입은 그 밴드 안에 금리가 머물도록 하는 기술적인 수단이라는 파월의 설명은 통화정책 기조와 대차대조표 운용을 분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시장 입장에서 보면 단기 국채 매입의 규모가 상당 기간 엘리베이티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발언, 그리고 유동성 스퀴즈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은 크레딧과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축소를 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투자 전략 관점에서 보면 이번 회의의 좌표는 분명하다. 첫째, 연준은 보험성 인하를 진행하면서도 추가 인하를 멈출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방향이 아니라 옵션을 강조를 했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관세 요인만 제거하면 2% 초반대라는 파월의 해석, 그리고 2026년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2.3%로 상향한 점을 감안하면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는 완만한 성장,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제한적인 추가 완화다. 셋째,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 인식, 고용통계의 향후 하향 수정 가능성, 연속된 인하에 대한 내부 매파 블록의 저항은 추가 완화는 데이터에 의해 강제가 되는 형태가 될 것이며 그 문턱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신호다. 이 조합은 단기적으로 이념물 중심의 듀레이션 롱, 달러 약세, 크레딧과 주식의 연말 랠리, 특히 경기 민감도가 높은 러셀 2000과 위험자산 전반의 베타 노출을 지지를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완화 경로를 연준이 따라와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남긴다. 현재 수합은 내년 0.25%포인트 인하 2차례를 반영을 하지만 점도표는 한 차례를 말하고 있고 점점 더 분열된 FOMC와 내년 새 의장의 취임, 그리고 정치 캘린더를 감안하면 이 괴리는 2026년 상반기 내내 금리 곡선과 달러, 리스크 프리미엄의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적 재료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